안녕하세요 여러분. 밀짚 모자돼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방귀 냄새가 평소보다 독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방귀 냄새가 너무 독해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방귀 냄새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신호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해 주시면 건강해져요. 1. 소화기능 저하 마이너스 장내 세균 불균형의 경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소화기능 저하입니다. 방귀 냄새가 평소보다 독하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소화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균형을 이루며 소화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항생제 복용 등으로 인해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한 균은 줄어들고 유해한 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유해균들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의 독한 냄새를 내는 가스를 더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면 부패균들이 이를 분해하면서 정말 독한 냄새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썩은 달걀 냄새나 생선 비린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죠.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고려해 보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불균형 마이너스 특정 음식의 과도한 섭취. 두 번째 신호는 식단 불균형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특히 황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방귀 냄새가 독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면 마늘, 양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계란, 육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그 자체로는 매우 건강한 음식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에서 황화수소 가스를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이나 유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유제품 섭취 후 방귀 냄새가 더욱 독해질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껌을 자주 씹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공기를 많이 삼키게 만들어 장내가스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3. 변비 또는 배변 문제 마이너스 장내 독소 축적.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변비 또는 배변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 속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장내 세균들이 이 음식물들을 계속해서 발효시키고 부패시키면서 더욱 독한 냄새의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대변이 장 속에 3일 이상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의 부패가 더욱 심해집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여름에 며칠 방치해두면 냄새가 더욱 독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변비로 인해 장벽이 두꺼워지고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 가스가 장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냄새가 더욱 농축됩니다. 이는 결국 더 독한 냄새의 방귀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섭취가 필요합니다. 사과, 배, 바나나, 현미, 귀리 등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트레스와 생활 패턴 마이너스 장내축 연결의 교란. 네 번째 신호는 스트레스와 생활 패턴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우리의 뇌와 장은 미주신경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교란되어 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때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내 세균 환경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문제가 됩니다. 밤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 소화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집니다. 야식을 자주 먹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 속에서 발효되면서 독한 냄새의 가스를 생성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잠재적 질환의 신호 마이너스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잠재적 질환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방귀 냄새가 계속 독하다면 이는 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경우 장의 운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스 생성이 증가하고 냄새도 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이나 크론병 같은 질환이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하면 독소들이 장으로 배출되면서 독한 냄새의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염이나 담낭 질환이 있을 때도 소화, 효소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음식물의 소화가 불완전해져 독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지속됨, 설사나 변비가 반복됨, 체중이 급격히 감소함,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 구토나 메스꺼움이 자주 발생함. 이런 증상들과 함께 방귀 냄새가 독하다면 이는 단순한 소화불량을 넘어서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방귀 냄새가 독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소화기능 저하로 인한 장내 세균 불균형. 둘째, 식단 불균형으로 인한 특정 음식의 과도한 섭취. 셋째, 변비나 배변 문제로 인한 장내 독소 축적. 넷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 다섯째, 잠재적 질환의 가능성.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